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 6분 만에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누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GDP 대비해서 2008년에 93%였던 게 최근에는 155%까지 늘어났습니다. 선진국들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신흥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부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왜 늘어났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기 부양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로, 철도, 교량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SOC 사업이겠죠. 그러면 이 SOC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살펴보면 작년에 강주하오 대교가 개통된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홍콩에서부터 마카오까지 있는 55km짜리 다리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량 전문가가 어떤 매체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10개 정도의 교량이 개통되는데 중국은 연간 50개에 육박하는 교량을 개통하더라. 다리를 정말 미친 듯이 놓고 있는 거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철도 예산만 지금 중국에서 14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2017년 기준이긴 한데 중국 고속철 선로의 길이가 25,000km입니다. 전 세계 선로에서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만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철도를 놓고 있는 겁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깔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분명 국유 기업들이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았겠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국유 은행의 대출 비중이 2010년 48%에서 2018년 55%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얽혀 있습니다. 국유 기업들, 국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국유 기업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다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 특히 민간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국유 기업들이 머리가 돌아가게 된 거죠. 이거 한번 이자 장사 되겠는데? 국유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리고 고금리의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유 기업들은 6%로 국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남는 돈으로 24%의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18%의 이자 장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SOC 사업을 이번에 한다 그랬을 때 국유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자 장사까지 가능하니까요. 풀 대출을 받게 되면서 중국의 기업 부채는 그림자 금융과 함께 경기 부양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경기 부양과 부채 증가 사이에 딜레마를 안게 된 거죠. 분명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그림자 금융까지 얽혀서 국유 기업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됐고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 가지 더 미중 무역 분쟁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니까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 됐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이 효과는 상쇄가 되고요. 경기 부양 효과는 상쇄되지만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에 회색 코뿔소 발언을 했던 것이죠. 분명 저 앞에 위험은 보이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 이 상황을 바로 회색 코뿔소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경기 부양책들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TMLF,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돈을 풀면 국유 기업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를 민간 기업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줌으로써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중소 민간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고요. 리커창 총리도 물 쏟아붓기식 경기 부양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돈을 하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이 부채만 크게 증가하니까 이런 식의 경기 부양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중국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부채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부채 증가와 경기 부양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적절한 균형을 찾게 된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